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Q 파워포인트. 이번 시간에는 시험 문제 파악, 그리고 페이지 설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강의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게 함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험 문제를 파악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이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출제가 되고 또한 시험에 대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셨으면 이제 문제지를 받으실 텐데요. 그 문제지를 받는 즉시 여러분들이 접수하신 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 프로그램이 일치한지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실 때 그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보는 분도 있고 엑셀을 보는 분도 있고 한글을 보는 분도 있고 인터넷을 보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시험장에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만약에 감독관님이 착오로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잘못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받는 즉시 여러분들께서 첫 페이지에 있는 시험 과목과 프로그램 버전을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손을 들어서 감독관님 제 시험지를 잘못 주셨는데 교체해 주세요 라고 정당하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을 원서 접수를 해주시게 되면 수험번호 8자리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수험번호 8자리와 여러분들의 성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성명을 기재를 해서 파일 형식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 답안 파일은 내 PC, 문서, ITQ 폴더 안에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답안 파일이 수험번호 빼기 성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명을 잘못 기재를 하신다거나 만약에 수험번호를 뭐 한두 자리를 잘못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일 저장은 돼요. 내 컴퓨터에 파일 저장은 되는데 이 내 컴퓨터에 파일 저장한 거를 감독관 PC에다가 답안을 전송을 해야 됩니다. 내 컴퓨터에서 시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독관에게 내가 작성한 파일을 주기적으로 답안 전송 기능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답안 전송을 할 때 수험번호 빼기 성명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전송이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답안 파일이 전송되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나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미제출로 처리가 되면 실격 처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시험을 응시를 할 때 수험번호를 한번 잘못 적어서 나중에 그걸 확인해가지고 조금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수험번호를 받으시면,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를 받으시면 그 수험번호를 잘 체크해 두셨다가 그 수험번호로 저장하는 연습을 여러 번 집에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답안 적성을 마치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하시고 파일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파일을 저장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ITQ 수험자용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시험 당일날 감독관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오른쪽 상단에 답안 전송이라고 하는 버튼이 뜨게 될 겁니다. 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파일,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기록하신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감독위원의 PC로
전송을 시켜주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의 정보와 파일명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파일 전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 답안을 작성하는 중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서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워포인트가 갑자기 응답을 하지 않아서 종료가 된다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시험되고 있는 그 컴퓨터가 갑자기 꺼진다거나, 혹은 키보드나 마우스가 갑자기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냐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감독위원에게 보내신 마지막으로 보낸 파일 있죠. 여러분들께서 감독위원에게 마지막으로 답안 전송한 파일, 그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이동하신 자리에다가 다시 보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감독위원에게 마지막으로 전송한 파일을 다시 다운을 받아서 내가 작업을 이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리 이동하는데 5분, 10분밖에 안 걸리겠죠. 그러면 그 5분에서 10분만큼만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꺼진 순간부터 해서 그 자리를 이동하는 순간까지의 시간만 다시 부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컴퓨터가 꺼졌는데 여러분들께서 감독위원에게 파일을 주기적으로 안 보내서 한 15분, 30분 전에 파일이 남아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나는 지금 내가 15분 동안 작성한 거, 내가 지금 30분 동안 작성한 게 날아간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독위원께서는 시험 시간을 여러분들께만 더 주는 게 아니고 규정상 여러분들께서 손해보신,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이동한 시간에 대해서만 시험 시간을 더 주기 때문에 답안을 주기적으로 전송하지 않거나 혹은 답안 전송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수험자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전송할 경우 이전에 저장한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이동한 자리에 전송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파일은 내 문서, ITQ 폴더 안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내 컴퓨터에 들어오면 이게 위쪽에 문서가 있어요. 문서가 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ITQ 폴더가 없을 수 있어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폴더가 있습니다. 새 폴더를 눌러서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ITQ 폴더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성함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안 폴더에 여러분들의 폴더를 문서 ITQ 폴더 안에다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파일 저장은 어떻게 하냐면, 자,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해서 여기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단에 찾아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로로 이동하면 됩니다. 여기서 상단에 보시면 문서가 있어요. 문서로 들어와서 ITQ 폴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을 수험번호 8자리로 해야 되는데 그 수험번호 8자리가 정확하지가 않죠. 아직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1, 2, 3, 4, 5, 6, 7, 8 본인의 성함 8자리를 기재해 주시고 빼기 본인의 성함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파일 저장이 완료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파일 저장한 게 이렇게 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성함 그리고 파일 형식은 PPTX 형식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파워포인트의 기본적인 파일 저장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파일 저장까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답안 문서는 지정된 경로 외에 다른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경우, 뭐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면 뭐 CD라든가 DVD, USB 같은 매체가 되겠죠. 아니면 지정된 시험 시간 외에 작성한 파일을 활용하는 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독위원이 시험 시작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시험 문제를 풀거나, 반대로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 문제를 계속 풀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정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메일, 뭐 카카오톡, 뭐 클라우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외부 반출하면 부정행위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어차피 ITQ 시험은 모든 기출문제가 최근 6개월 기출문제는 여러분들께서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굳이 타인에게 전달을 하거나 외부 반출해야 될 이유가 1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 중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수험자가 변상을 해줘야 돼요. 수험자가 변상을 해줘야 되고, 자, 기재된 방법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문제의 조건은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이 문구가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셔야겠죠. 시험지를 받았을 때 문제 조건이 예전 버전이거나 혹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응시하는 버전이 아니면 안 되겠죠. 뭐 한쇼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MS 오피스 파워포인트 2016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완료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작성한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감독관에게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해서 시험을 마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수험자에 대한 유의사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슬라이드의 크기는 A4 페이퍼, 다시 말해서 A4 용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슬라이드는 총 6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슬라이드의 총 개수 6개를 만들어서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글꼴색은 검정이나 흰색으로 작성해라.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글자 색에 대한 조건이 나오면 검정색 또는 흰색으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및 개체에 다른 스타일을 적용했을 경우 감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제가 삽입해서 도형 하나를 삽입을 시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을 하나 삽입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도형에는 테두리가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채우기 색깔을 바꿔보면, 자, 지금 바깥쪽에 테두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선 없음으로 해라고 했는데 이렇게 테두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반대로 선 없음이라는 말이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윤곽선을 없음으로 하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림자 효과를 설정을 하시고, 그림자 효과가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 형태와 일치하는 조건, 뭐 테두리라든가 그림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출력 형태에 적용이 되어 있다면 적용하시고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 언급되지 않은데 적용하거나 혹은 언급되는데 적용을 하지 않거나 하면 감점 처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슬라이드 번호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슬라이드를 총 6개를 만들어 주시면
이제 총 6개의 슬라이드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하단에다가 내가 선택한 슬라이드가 몇 번째 슬라이드인지 슬라이드에 대한 번호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삽입할 수가 있냐면 상단에 삽입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슬라이드 번호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삽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거는 바탕이 되는 내용들을 넣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2번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상단 도형과 아래쪽에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요. 3번 슬라이드도 똑같고요. 4번 슬라이드 똑같고요. 5번 슬라이드 똑같고요. 6번 슬라이드 똑같습니다. 몇 번 슬라이드만 다른 거죠? 1번 슬라이드만 예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렇게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상단에 있었던 도형, 하단에 있던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이 세 가지 기능은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배경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슬라이드 1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설정을 수행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조건 같은 건 당연히 입력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 이런 거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삽입 문제는 그림은 어디에 들어가시면 되냐면 시험장에서 문서, ITQ, 픽처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 안에 다양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은 1번부터 5번까지 그림이 있고요. 그 중에서 그림 4번과 5번은 6개의 그림이 1개의 집합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파일 하나, 로고 파일이 3개가 이렇게 넣어져 있어요. 제가 이 그림 파일에 대해서는 따로 여러분들이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편집하시는데 편하신 위치에 풀으시면 되고, 실제 시험장에는 ITQ 폴더 안에 픽처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 안에 시험 문제에 언급된 정확한 그림을 불러와서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슬라이드를 각각의 파일로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1번 슬라이드 따로 저장하고 2번 슬라이드 따로 저장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1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다 작성을 해서 얘네를 하나의 파일로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떠한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우리가 시험 문제를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슬라이드 1번에서는 표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뭘 작성한다고요? 표지 디자인. 이 표지 디자인에서는요, 도형을 편집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직사각형이 넣어져 있는 거거든요. 직사각형이 넣어져 있고 이 직사각형 안이 그림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도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도형을 색으로 채울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그라데이션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질감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표지 디자인에서 그림으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픽처 폴더 안에 있는 그림 파일을 사용을 해서 삽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워드아트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얘는 글 상자가 아니에요. 텍스트 상자가 아니에요. 자, 워드아트라고 하는 효과는 이렇게 어때요? 모양이 좀 특이하죠? 뭔가 텍스트에 대해서 워드아트 스타일, 변환 효과를 적용을 하게 되면 워드아트라는 기능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이 워드아트가 그림처럼 사이즈 조절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텍스트를 편집을 할 때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서 글자 크기를 변경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글자 크기가 바뀌어지는데 워드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절점을 늘려주게 되면 글자 크기도 같이 조절이 돼요. 그게 워드아트의 특징인데 그 워드아트에 대한 설명은 이제 워드아트 설명을 드릴 때, 워드아트 수업을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삽입하는 거예요. 그림 삽입. 그림 삽입은 이제 로고를 넣는 거죠. 그래서 로고를 넣을 때는 지금 보시면 뭐 로고 1, 로고 2, 보통 이 두 가지를 많이 넣게 되는데 이 로고 1이나 로고 2를 넣을 때 배경색이 어때요? 회색깔이죠. 이 배경 색깔, 회색깔을 투명하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하얀색처럼 보일 수 있도록 배경색을 투명하게 설정을 하는 그림 삽입 기능까지 함께 배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2번에서는 목차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형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도형을 작성을 하고요. 글상자를 삽입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특수문자를 삽입했다. 이렇게 노마자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로 입력을 할 수 없으니까 그 기호, 특수문자 기능을 사용을 해서 로마자 입력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4번에 글씨가 파란 색깔, 그리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기능은 이 글을 선택했을 때, 이 텍스트를 선택했을 때 특정한 슬라이드 혹은 특정한 웹페이지 혹은 특정한 이메일 주소가 열리게끔 선택을 하는 건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특정한 슬라이드로 이동되게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요소를 선택을 하면 B라고 하는 요소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대표적으로 많이 보시는 게 이런 인터넷 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페이지에서 어떤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부분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바로 뭐인 거예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 자르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림 5번과 4번은 그림 6개가 하나의 파일 안에 묶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성 그림을 넣으려면 그림 몇 번을 삽입을 해야 돼요? 5번을 삽입을 해야겠죠. 그림 5번을 삽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왼쪽 상단에 있는 것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을 잘라야겠죠. 그림을 커트시켜야겠죠. 그 그림을 자르게 하는 방법은 목차 디자인에서 배울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텍스트를 쭉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타 연습도 좀 하셔야겠죠. 이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작업을 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영타가 조금 되셔야 되는데 제가 영어가 조금 느리긴 하거든요. 영어 다자가. 그런데 그래도 아주 느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적어도 150타 정도만 되시면 되거든요. 한글은 한 250타 정도 되면 좋고요. 영타는 150타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께서 뭐 크게 지장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여기 보면 글 앞에 기호가 있죠. 이거를 글머리 기호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머리 기호를 삽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넣어져 있습니다. 동영상은 아까 이 동영상 파일 있죠? 뭐 이렇게 생긴 파일인데 이 동영상 파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삽입하는 방법을 배워보실 거예요. 이건 이제 3번 슬라이드 작업을 하는 거고요. 4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표를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은 이제 표를 삽입하는 거고요. 표에 대해서 표 스타일 기능을 설정을 하고 상단에는 도형 2개 그리고 왼쪽에는 그 그라데이션 효과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는 색깔이 진하고 밑에는 색깔이 약간 옅죠. 이렇게 두 개의 색깔을 조합을 해서 작업하는 거를 그라데이션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표 디자인에서는 상단 도형은 도형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만들고 좌측 도형은 그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표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표 스타일을 적용하는 이러한 기능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슬라이드 5번에서는요, 이제 차트 디자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를 여러분들이 삽입을 하고 편집하고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차트를 이제 여러 개의 차트를 결합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조금 수준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도형을 삽입하는 문제도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형을 삽입을 해서 여러분이 도형에 대한 편집 작업까지 함께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 슬라이드입니다. 6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기능도 넣어볼 거고요. 도형에 대해서 뭐 그룹화를 설정한다든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슬라이드 6번에서 작업을 수행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아까 그 파일 저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여러분들께서 자, 제가 바탕화면으로 가서 파워포인트를 일단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되면 이제 ITQ 파워포인트 2016은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새 프레젠테이션을 눌러가지고 빈 문서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처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게 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파일 저장을 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란 게 떠요. 자, 이상하죠? 나는 분명히 저장을 눌렀는데 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란 게 뜰까?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찾아보기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찾아보기.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별도의 창이 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파일에 대한 위치, 이름, 형식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든 일은 상관이 없고요. 자, 파일에 대한 위치는 문서에 들어가서 ITQ 폴더 안에 저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럼 파일에 대한 위치는 명시를 다 해준 거예요. 내 PC, 문서, ITQ 명시를 다 해줬고요. 자, 파일의 이름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수험번호 8자리였죠. 그래서 수험번호 8자리를 임의대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수험번호가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빼기, 하이픈. 자, 본인의 성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고, 자, 파일의 형식. 파일의 형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컴퓨터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저장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창이 뜨는 이유는 제가 아까 이미 똑같은 파일 이름을 했기 때문에 뜬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얘 누르시면 돼요. 얘. 그러면 상단에 변경된 파일 이름이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ITQ 폴더 안에 들어가서 문서 ITQ 폴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장이 잘 되었구나라는 거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별도의 팝업 창이 안 떠요. 여러분들께서 아까 선택하신 이 내문서 ITQ 폴더 안에 본인의 수험 번호 빼기 성명 형식으로 계속 파일이 덮어쓰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계속 오버라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았어요. 처음에는 다른 의미로 저장이 떠서 파일에 대한 이름, 형식, 위치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덮어쓰기가 된다라는 개념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페이지 설정을 할 건데, 자, 페이지 설정은 말 그대로 슬라이드에 대한 크기를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슬라이드의 크기를 A4 용지, A4 용지로 설정해서 작업하는 걸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일단 화면을 이동해서 자, 슬라이드에 대한 크기부터 변경해 주셔야겠죠. 자, 상단에 있는 디자인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디자인 메뉴. 그러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메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디자인 메뉴에 있어요. 슬라이드 페이지 설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디자인 메뉴에 들어가시면 사용자 지정이 있다. 여기서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 크기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서 어떤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A4 용지. 자, 그래서 자, 우리 다시 실행을 해서 자, 파일에 들어가서 파일이 아니죠. 자, 디자인에 들어가시는 거죠. 디자인. 디자인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크기. 여기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슬라이드 크기 대화 상자가 뜬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 A4 용지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을 딸깍하고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창이 왜 뜨는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슬라이드 크기를 어떻게 했어요? 디자인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크기를 변경을 했어요. 자, 그럴 때 기존에 만든 데이터가 있으면 기존에 만든 데이터를 얘를 늘려서 화면을 늘려서 맞출 것인지 아니면 화면을 줄여서 화면을 맞출 것인지 할 거예요. 한다는 건 선택을 한다라는 건데 최대화를 하든 맞춤하기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만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파워포인트 실행해서 바로 디자인 설정, 파일 저장하고 바로 디자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최대화를 하든 맞춤하기를 하든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만약에 화면을 늘리겠다 하면 최대화, 화면을 줄이겠다라고 하면 맞춤 확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에 대한 개수를 설정을 해야 돼요. 슬라이드의 개수. 자, 슬라이드의 개수는 총 6개로 지정을 해볼 거예요. 총 몇 개? 6개로 지정을 해볼 겁니다. 자,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방법은요. 슬라이드 1번을 클릭을 해주시고 키보드에 엔터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 1번을 선택을 해주시고 키보드에 엔터 키를 누르시면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를 총 6개를 표시해서 작업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화면을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단에 있는 1번 슬라이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엔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눌러주시면 슬라이드가 몇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6개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컴퓨터에 변경된 내용이 기록돼서 저장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방법까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빠르게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파일을 저장할 때는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성명 형식으로 파일은 내 PC, 문서, ITQ 폴더 안에 저장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문제의 조건이 MS 오피스 2016 버전이 맞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의 크기는 A4 용지로 선택을 하고 슬라이드의 개수는 6개. 그 다음에 슬라이드의 번호를 작성하는데 이 슬라이드 번호 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림을 삽입을 할 때는 내 문서, ITQ, 픽처 폴더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삽입할 수 있다. 그리고 1번 표지 디자인에서는 도형을 편집하고 워드 아트를 삽입하고 그림을 삽입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2번 슬라이드 목차 디자인에서는 도형 2개를 삽입을 하고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리고 텍스트의 하이퍼링크 설정, 그림을 삽입해서 자르는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3번 슬라이드에서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로서 글머리 기호에 대한 설정,
단락에 대한 설정, 그리고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 대한 삽입 기능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 디자인에서는 슬라이드 4번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상단에 있는 도형과 좌측에 있는 도형, 그리고 표 스타일에 대해서 작업을 수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차트 디자인에 대해서는 차트를 삽입하고 편집하고 도형을 삽입하는 부분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6번에서는 도형 디자인으로서 스마트 아트 효과라든가 각각의 도형을 개별적으로 편집하고 그렇게 만든 도형들을 그룹화,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하는 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슬라이드 크기를 설정하는 방법은 상단의 디자인,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슬라이드 크기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서 용지 크기를 A4 용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 개수는 총 6개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슬라이드 1번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5번을 눌러서 총 슬라이드가 6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장까지 해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파일 이름에 대해서 2강 페이지 설정 완성이라고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작업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시험 문제를 파악하고 페이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림과 도형 삽입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